여권 인터뷰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과 상품권 등이 자주 오가는 시기다 보니 이 점을 노려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아낸 한 택시기사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우선 사건이 일어났던 게 지난달 4일이었죠. 네네네. 네, 먼저 그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 범인을 처음에 태운 장소가 인천이었었나요? 네, 인천 연수역에서 되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하시자마자 급하게 일단 출발부터 하라는 게 조금 이제 누구를 쫓아가다든가 아니면 도망간다는 그런 어떤 의심이 됐는데 네. 가면서 이제 일단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를 얘기를 잘 못 하시길래 제가 이제 몇 번 되물으니까 답답했는지 본인의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이스톡 그런 내용만 쭉 있다가 어떤 목적지 하나만 문자가 딱 와 있는 거 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돈 소리가 좀 새는 소리가 들리고 쇼핑백에 옮기는 소리가 좀 들리길래 이거 거의 보이스핑 수거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통화 또한 금방 좀 있다가 도착 이제 한다는 둥 저한테 얼마 있으면 또 전화해달라는 둥 얘기를 해달라는 둥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상대방에서 그만하라고 했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길래 거의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피해자분 생각해서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내용을 뭐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들리는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네네. 그만할게요. 도착할 때 전화할게요. 거기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이구나라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상대방 그 전화 통화 그분은 소리가 안 들리고요. 음. 그분 통화 내용만 좀 들은 거죠.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했었어. 어, 예. 우리나라 분이시고, 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예. 네, 그럼 확신이 드셨을 때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예. 어, 우선 근데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예.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그 상황을 좀 아, 지켜보셔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쳐다보게 되면은 그분이 의심해서 네. 혹시 내리자마자 도주하실까 봐 음, 저는 전혀 이제 소리만 들은 상태에서 이제 안심시키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도착해서 이제 제가 요금이 마침 2만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자투리 200원이 더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잔돈 200원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없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래서 200원은 그럼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분은 안심이 돼서 크게 내려서 도망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내리자마자 바로 112 신고했는데 마침 경찰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리는 걸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그 상황까지 예.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경찰 오시길래 바로 저분이라고 인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신고하시면서도 좀 보복하지 않을까 좀 두려운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내가 혹시나 또 괜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건 아닐까. 아, 지금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음. 서민 돈 피해를 입히신 분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예.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선생님? 저 처음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이상한 전화는 오긴 했는데요. 음. 돈이 있어야 드리죠. 아, 혹시 그때가 생각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 그런 글도, 기사 올라간 건 좀 봤고요. 네네. 네, 저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게 이제 수갑 차는 거 보고 수거책이 맞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음, 네, 저 행여나 또 네. 정말 그분이 급하신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이게 또 민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는데 수갑 차는 거 보고 그때 알았어요. 그럼 경찰이 검거하고 나서 이제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정체 어떤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법으로 어떤 피해자에게
만나려고 했었던 아, 건지.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그 수사 내용이라 네. 그렇게 못 들었고요. 네. 그냥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그 수거책 관련된 분들 수사 과정이라 얘기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보도자료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아신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좀 혹시라도. 웃긴 네. 거는 네네. 그 형사분께서 그 돈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찾은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도 워낙 보이스피싱범들이 아주 철저하게 속이나 봐요. 그분이 자기 돈 아니라고 며칠 동안 아니었다고 했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가 찾아갔대요. 아, 피해 당할 뻔했던 분이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예, 계속해서. 예, 예, 예.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형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지능범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수거책들이야 자기 조금 이득을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어.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피해 당할 뻔했던 분으로부터 혹시 고맙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건 추가로 있을까요? 아니, 고맙다는 연락은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네. 그냥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으셔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수거책들이나 이 보호시피싱들이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극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택시 기사분들이 꽤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많이 그런 수거책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이렇게 택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네네. 사례를 또 잡아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소 뒷걸음치다가 똥 밟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공로 인정받아서 또 표창장을 받기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너무 얼떨떨해가지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일 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낸 택시기사분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